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하고 바로 또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주 빅 이벤트는 결국에는 FOMC라고 봐야 네, 되겠죠? 그렇습니다. 그 얘기부터 좀 네. 진행해 주시죠. 예, 어차피 뭐 네. 우리 이제 목요일 새벽에 확인하게 되죠. 제가 이제 뭐 월수금 이 시간에 나오니까 FOMC 관련해서는 수요일 날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동안에 연준이 얼마나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른바 샤워실의 바보들이죠. 그러니까 찬물 틀었다 뜨거운 물 틀었다 예.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들의 어떤 경제 전망조차도 얼마나 허무했던가 하는 걸 네. 갖다가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. 오늘은 어차피 다들 이제 FOMC가 하나의 분수령이 되고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네. 그 상황 하에서 지금 세계 증시의 위치를 갖다가 한번 확인하시죠. 그러고 좋습니다. 나서 결국은 FOMC 이후에 지금 뭐 75bp, 50bp, 100bp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가주면 되겠는데 참 어쨌거나 용감합니다. 어떻게 될지 50대 50이라기 하기보다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큰 와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.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봤던 이 3,900포인트, S&P 500 3,900포인트가 지난주 금요일 날 결국 옵션 만기일 날 대량 거래가 터지는 와중에 결국 지지를 못했습니다. 네네. 지지를 못했던 것이고 이것은 결국 나스닥도 똑같은 모습이죠. 이번 여름 동안에 두 달 동안의 랠리에 11,570 내지는 이 상승폭의 61.8% 이걸 갖다가 다들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를 자꾸 끄어보는 겁니다. 이 선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다만 하나 지금 이 아래 꼬리 달렸던 이 데일리 캔들의 이 아래 꼬리가 과연 이 고기값을 할 수 있을지 오늘 과연 책에서 본 대로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가 나오면은 이거는 뭐 하락에 좀 멈출 수도 있다라고는 신호로 우리가 보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시장은 취약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미국은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. 여기서 첫 번째 가장 이렇게 증시에서 편안하기보다는 가장 이렇게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이 선에서 걸려주는 거죠. 즉 코로나 때에 저점하고 지난 6월 달에 저점하고 끄었던 이 하나의 추세선이라 할 수 있는 이 네네. 부분에서 지지가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더 밀리면은 6월 달에 봤던 저점에서 이중 바닥 만들든지 이중 바닥도 아니면은 여기까지 가고 하는 겁니다. 기어이 시장은 본레벨 보고 나서야 돈다고 한다면은 여기 이 코로나 때의 이 랠리의 상승폭의 61.8%를 기어이 채운 다음에 돌든지 그렇게 아마 이쯤 가면은 또 어떤 반등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이 선마저도 무너진다면은 그때는 정말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. 네네. 전혀 새로운 어떤 시장 판도가 되는 것이죠. 페덱스가 이렇게 돼서 주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일주일 내내 빠진 게 아니고 그냥 금요일 날 하루 21.4% 빠지면서 이렇게 됐고 페덱스 얘기는 잘 아실 테고요. 이제는 기술주가 대세가 된 이후로는 다우 운송지수 이런 얘기를 갖다가 시황에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또 그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. 그런 상황이고 자 유럽 보시죠.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 선 무너지는 순간에는 탈출하는 게 급선무였다는 거 확인되시죠? 자, 이 선 무너진 이후에 조금 혼조세가 있습니다만 지금 유럽도 이번 FOMC 전후해서 이 선 지켜지느냐는 겁니다.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 절반 돌려놓고 나서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여의치 않다는 거 확인하시고요. 영국은 이런 상황입니다. 코로나 때 고점, 코로나 직전의 고점도 겨우 못 가는 영국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는 거 확인하시고 이번에 이 선 지킬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. 이 선 무너지면은 유럽 다 안 좋다 보고 영국도 힘들다 봐야 되겠죠. 신흥국 한번 보시죠. 네네. 신흥국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올라온 고점은 생각보다 약하죠. 약한 가운데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여기서 전부 절반 돌린 상태에서 코로나 때 올라온 거에 절반 돌린 상태에서 한번 반등 시도 나오다가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자,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항생 H가 이렇죠. 여기 97년에 우리 아시아에 외환위기 올 때 그때 여기 2레벨이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게 보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은 여기인가요? 결국 금융위기 때 저점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? 이런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대만도 마찬가지죠.
지금 이 선이 지켜질 것인가 이번 FOMC 이 9월 장에서 이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. 그다음에 대만의 대표주 TSMC 한번 보시죠.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이렇게 크게 이중천정 만들었으면은 책대로 가자면 아직 멀었습니다. 이 정도 가주는 게 미니멈입니다. 최소 목표 가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껄쩍지근합니다. 대만. 이런 와중에 우리도 결국 2,380포인트를 갖다가 이 62.8%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지키려고 했으나 이게 지금 이번 주초 거래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. 네.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 그런 여기서 우리도 지금 결국 전저점 가야 되느냐 하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. 여기서 과연 우리가 개인들이 뭐 살려고 사는 건지 사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매매 수급 주체별 가운데서 개인들만 이렇게 계속 사도 되는 장인지는 좀 의문입니다. 네. 지금 미국부터 유럽 그리고 아시아권까지 네. 차트를 한번 쭉 봐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우리가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? 네. 다양한 뭐 기업들 실적, 국가의 무역 상황, 뭐 환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투자 판단할 때 하나의 지표니까요. 말씀하신 거 이제 전략적으로 나는 차트를 좀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변곡점에 와 있는 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변곡점을 견디고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요한 변수 중에 이제 환율 앞서도 저도 오프닝 할 때 이제 환율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. 환율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죠. 예, 환율은 일단은 이게 달러 강세가 꺾여야 됩니다. 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지금 우리 달러 원 환율이고요. 이 파란색은 달러 인덱스입니다. 달러 인덱스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현재 이것과 비슷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 미국의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빨리 높이던 그 시절의 달러 강세 그 국면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데 여기 현재는 지금 달러 인덱스의 상승 속도 내지는 기울기와 우리 달러 환율의 기울기가 거의 흡사합니다. 네네. 자, 이때 IMF 외환위기 왔을 때 그때도 달러는 강세였습니다만 우리는 이때는 거의 국가 부도를 갖다가 입에 올릴 정도로 달러 없어 절절 매던 시절이니까 이만큼 튀었고요. 이때 또 금융위기 때 이때 달러 강세에 대비해서 이렇게 왔던 거는 이 2002년 이후 이 기간 동안에 그때 서울 외환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엄청난 쏠림 현상 있는 달러 없는 달러 다 내다 팔고 네네. 수출업체들 뭐 연간 뭐 2,300만 불밖에 못하는 데가 1,000만 불 이상씩 막 팔고 해치 차원을 넘어서 투기적인 키코 하다가 키코 물타기까지 하던 그 시절에 결국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결국 그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내지는 무슨 뭐 수급상의 쏠림 이런 것보다는 글로벌 달러 강세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얘가 꺾여줘야 된다는 것이고요.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계속해서 110을 갖다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걸 열리느냐 봐야 되고 위안화가 안 밀립니다. 자, 지난 금요일 날 포치가 7위안 깨고 나서 이렇게 좀 눌리는 모습이길래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 하나 했는데 지금 주초에 그냥 다시 또 7위안을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죠. 지금 위안하고 원화가 붙어 다니는 건 계속해서 이런 상황 하에서 또 하나 엔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로서 짚어지는 것은 147엔밖에 없습니다. 기술적으로는. 이미 5월 20일 무렵에 한국경제에서도 그때 보도하고 했습니다만 미스터 N이라고 할 수 있는 사카키바라가 그때 150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145엔을 갖다가 못 간 상태에서 주춤주춤합니다만 네네. 이게 멈추질 않고 있죠. 그런 상황이라면은 오늘은 선도 이렇게 한번 꺼보겠습니다. 선 끊는 걸 무시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하면 되는데 저는 이 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선은 결국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. 지금 저는 현재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환율에서 엄청난 지지선입니다. 반면에 이 선은 이렇게 결국 깨고 내려와서는 계속해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항선 역할을 해주리라 보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직도 여유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FOMC 이후에 어쨌거나 1,400원 근방에서 꺾이지 않는 환율이라면은 우리는 이 공간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 오늘 한번 새로운 가설로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원화 약세가 더 나올 수 있다. 더 나올 수 말씀이세요. 있다. 예. 1,4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. 갈 수 있는 것은 얘기고. 상황이죠. 지금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FOMC 이전에는 1,400원을 한번
없다 하는 것이지만 FOMC 이후에도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당국도 물러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통화 스와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통화 네. 스와프의 가능성 좀 있어 보이십니까? 제 개인적으로는 네. 통화 수업 그렇게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. 통화 스와프가 된다 한들 환율을 막기 통화 힘들다. 수업이 된다면은 네. 우리 환율의 이 적어도 수직 상승하는 이 속도만큼은 줄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이 통화 사업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 한국만 해줄 이유가 없고요. 그렇죠. 예,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 뭐 남사정 봐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통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갖지 않는 게 좋다.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하게 되면 다자간 통화 스와프 정도의 그렇겠죠.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